동화 선생님입니다.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수책의 연관도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수학이 수의 규칙성을 공부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가 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자연수만 배우고 자연수 배우다가 이 자연수 1을 나누는 수를 분수라고 하고 1보다 작은 수 이거는 1을 나누는 수.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럼 1보다 작은 수는 소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수 사이에 있는 분수하고 소수를 배워요. 이 자연수들을 가지고 약수하고 배수를 배워요. 중학교 가면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의 배수, 분수의 약수도 또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수는 나누기죠? 배수는 곱하기죠? 그 곱하기와 나누기의 관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의 특성이에요, 이게 수의 책의 특성. 그러니까 6학년 때 이제 분수와 소수를 서로 바꿔서 이렇게 나누는 걸 배우거든요. 자, 그럼 중학교에 올라가면 뭐 배우냐? 자연수 이렇게 돼서 거듭제곱으로 요건 미시고 요건 지수고 지수 해가지고 곱하기 연속을 배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하기 빼기 보세요. 덧셈과 뺄셈을 배워요. 그게 수에 연결된 계산이에요.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곱셈을 배우면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나눗셈 배우기 시작하고 나눗셈을 배워야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걸 섞어서 배우는 건 혼합계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기약분수를 만드는 약분하고 공통분모를 만드는 통분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 약분과 약수와 배수와 연결돼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도 배우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분수를 배우기 시작하고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처럼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 가서는 뭐 배우냐? 여기서 수의 체계를 할 때 여기서 자연수 배웠잖아, 자연수. 자연수를 배우면 아이들이 2 빼기 3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못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수를 배워요, 정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런 걸 배워요. 이게 유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분수예요, 분수. 분수꼴이니까. 유리수는 분수. 됐어요? 그러니까 분수는 수의 체계, 수의 종류가 아니라 분수는 1을 나눈 거예요. 1을 나눈 거. 분수는 1을 나눈 거, 소수는 1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수의 종류에서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할 때 이 유리수는 분수고 무리수는 소수인데 규칙성이 없는 소수예요. 무한대로 가는. 소수인데 무한대로 가는. 그럼 소수인데 무한대로 가고 규칙성이 없어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규칙성이 있는 건 뭐냐? 라고 배울 때 나중에 순환소수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그래서 순환소수. 그럼 무한대로 갔어요. 0.3333.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있다. 순환되는 게 있다. 반복되는 게 있다. 순환소수. 근데 이거는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규칙성이 없는 거는 무리수예요. 그러면 분수도 순환소수. 분수로 돼 있죠? 분수는 다 유리수예요. 근데 무리수는요, 소수인데 규칙성이 없는 소수예요. 그래서 규칙성을 못 발견했어요, 아직도. 그런 게 무리수예요. 그러면 무리수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어떤 거랑 똑같이 곱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쉽게 말해서 어떤 자연수 7 이런 게 나오려면 7의 1승인데 7의 2분의 1승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의 2분의 1승. 이렇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거든요, 횟수를. 2분의 1번 더해서 한 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7을 쓰고 여기다 조만한 수쪽에 2를 써서 조만한 수쪽 2분의 1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루트 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7을 루트 7을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자연수 7이 돼요. 그래서 루트는 뿌리라는데 영어로 이렇게 자연수가 되는 뿌리 반쪽짜리를 무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루트 뿌리 근자에서 근호라고 해서 루트를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수를 배우니까 수의 연산을 배워요. 연결계산을. 사칙 연산 보통은. 이제 연산은 이렇게 돼서 보통은 일반 연산이라고 하는데
일반 연산. 어떤 연산을 어떻게 규칙성을 정해도 상관없어요. 별로 정해도 되고 동그라미 정해서. 많이 해봤죠? 1 동그라미 3은 5 뭐 이런 거 해봤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연산이 사칙 연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일반 연산 안에 여기에 사칙 연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칙 연산이. 그 연산을 하려면 항상 곱하기든 나누든 요런 기호든 항상 항등원이 있어야 돼. 항등원. 항등원은 뭐냐면 어떤 걸 A 더하기 뭐를 하면 A가 나오냐 하는 게 항등원이고 A 곱하기 뭐를 하면 A가 나오냐 하는 게 요게 요 네모하는 게 항등원이에요. 이게 1은 곱하기 항등원 0은 더하기 항등원. 그러면 이 항등원을 만드는 두 개를 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랑 뭐랑 하면 0이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A 해야 돼.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는 역원이에요. 역원. 그러면 A랑 뭐랑 하면 1이 나와야 돼? 그럼 A분의 1. 이걸 역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역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원을 알면 항상 역원을 항등원을 알면 역원도 알 수가 있어요. 항등원 역원이 있어야 연산이 가능해져요. 연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중학교 때 이렇게 정수를 배워요. 소인수분해, 거듭제곱분해, 거듭해서 연속해서 나를, 자기를 곱하는 거. 2를 3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인수분해도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거.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 중1 때, 중2 때, 중3 때 숫자의 체계를 다 배우고 나중에 이 실수 말고 고1 때 이제 허수라는 걸 또 배워요. 허수. 자, 이렇게 해서 숫자에서 허수는 뭐냐면 제곱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인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가상의 허공의 수 해서 상상의 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허수가.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하고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차이는 이때 약수, 배수, 소수, 분수 이렇게 계산력은 여기서 다 배워요. 초등학교 때는 계산력이 다 끝나고 중학교 되면 이렇게 정수, 음의 정수에 계산하는 방법 요것만 배우면 그걸 여기서 반복 연습하면 끝나요. 지수도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 순환소수하고 순환소수 무한소수인데 이게 무리수, 이게 유리수와 유리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만 배우면 수체계로 다 배우게 되고 결국은 이제 무리수 계산만 중학교 때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제 할 수 있으면 중3거까지는 무난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의 모든 종류는 다 언제 배우냐? 이 허수 때 고1 때 배우는데 대략적으로 이 순환소수 배울 때 유리수, 무리수의 구분을 정확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때 왜? 순환소수 규칙성이 있는 거고 이건 규칙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와 유리수 구분을 중2 때 배우게 되면 수의 종류들에서 거의 다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의 종류를 배운 상황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계산력을 다 배우면 중학 때 가서 이제 정수와 유리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정수인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도 유리수예요. 특별분수니까. 정수는 1분의 A니까. 1분의. 정수인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이건 뭐가 있어요? 분수인 유리수야. 분수인 유리수가 있는데, 근데 유리수가 있고, 또 이렇게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가 있는데, 이 무리수는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이 분수는 똑 떨어지는 분수가 있고, 그냥 똑 떨어지는 분수가 있고, 소수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 분수가 똑 떨어지니까 유한소수예요, 유한소수도 분수고, 한계가 있는 소수, 똑 떨어져서 끝나는 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있는 거는 유리수라고 한다고요.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있는 거. 규칙성이 없는 거는 무리수입니다.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규칙성이 없습니다. 요거를 3학년 때 중2쯤 배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수하고 수를 연산.
네. 연산을 배우면 요 수를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펑 비어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초등학교는 이렇게 비어있는데 중학교 때는 많이 보는 부분. 요번이 뭐냐면 문자예요. 이 숫자 대신에 문자로 써준다는 거예요. 문자로. 자, 식은 보세요. 5 더하기 네모는 8 이렇게 숫자로 써주면 되는데 요 비어있는 요거를 문자로 쓰면 5 더하기 x는 8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써줄 때, 식을 쓸 때 항이 여러 개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해서 배우는 걸 중1 때부터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계산하는 걸 다 규칙성을 알게 되면 이게 쉬운데 이렇게 4x 그럼 x에다 뭐든 넣으면 돼. 마이너스 2.4y 5분의 5분의 b 5분의 2b 뭐 이런 것들 문자로 쓰이는 거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문자로 쓰이는 거를 중학교 때 배우니까 갑자기 이게 숫자도 이게 계산이 힘든데 문자로 써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 5 더하기 x는 8 이렇게 하면 그냥 양변은 근데 머릿속에 내가 3 넣으면 금방 되는데 요걸 계산을 하면 양변에 5씩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에 5가 빼졌으니까 여기도 8도 5가 빼졌으면 3 남고 이렇게 계산식으로 써주면 쉬운데 이렇게 문자로 쓸 때는 아이들이 낯설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자로 배웁니다. 문자로. 근데 이 지수를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거듭되고 요거를 확장시켜서 지수 법칙도 배우고 곱하기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식을 배우는데 1차식은 구구단하고 똑같고 직선으로 되어 있는 2차식 2차항 해가지고 2차식은 x가 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차식을 x가 제곱이라고 된 걸 배우고서 간단한 것만 배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셈 정리,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는데 이 곱셈 정리, 인수분해는 그런 뭐냐 식을 문자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된 거를 다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항식, 곱셈 정리, 곱셈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소인수분해는. 이걸 갖다 문자로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잘하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곱셈이고 반대로 나누기는 인수분해고. 그래서 나누기를 배워야 되니까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똑같이 숫자로 아니고 문자로 계산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는 이때도 배워요. 이게 중2 때, 중3 때 배우는데 이게 고1 때 올라가면 요거는 한 4가지인데 한 15가지 정도? 이렇게 변형 공식까지 해서 15가지 공부하는데 요걸 가지고 완벽하게 응용해갖고 문자로도 풀 수 있게 이걸 못하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을 적용하나 이게 고등학교 구구단이에요. 고등학교 구구단.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문자와 식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숫자로 된 건 계산을 잘 하는데, 이게 등식, 여기, A는 B, 2x 더하기 3은, 뭐 여기 5x, 만약에 이렇게 4x 이렇게 써 있으면, 양변에다가 이걸 똑같은 걸 더하고, 똑같은 걸 빼고, 똑같은 걸 나누고, 똑같은 걸 곱하고, 이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거든요. 이게 숫자를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만드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3x-2는 치면 구구단 3단에서 답에서 2씩 뺀 거죠? 그러면 3x-2는 7이 나오면 2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3x는 9가 나오죠? 그럼 x는 9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을 계산하다 보면 간단한 식. 예를 들어서 ax, 2x, 3x, 4x, 그래서 y 이렇게 나오죠. y는 결과, 구구단 결과. a는 몇 단인가? 이거는 1,2, 몇 콤마 몇 이렇게 쓰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이거는 ax는 0 이렇게 되는 걸 배워요. 1차 방정식은
x축 위에 한 점을 구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은 x축 위에 이렇게 두 점을 구하는 거야, 두 개. 네. 그런데 이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 나중에 함수라는 걸 배워요. 함수라는 걸. 이게 굉장히 어려워. 여기 함수. 1차 함수. 네. 요 함수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x축 위에 있는 것만. 네.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라고요? x축 위에는 한 점만 구하는 거고 네. 함수는 모든 점의 규칙성을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로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로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은 뭐냐? 1차 함수 두 개가 있었을 때 이거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교점. 연립방정식. 그럼 부등식은 뭐냐? 1차 함수가 있으면 이게 왼쪽에 있는 건가? 이 왼쪽 부분인가? 오른쪽 부분인가?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은 자, 오른쪽에 있다. 이거 한 점에서 이거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겹치는 데 찾는 거예요. 겹치는. 아, 연립부등식. 겹치는 영역.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초는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문자로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식을 문자로 된 거. 이걸 숫자로 계산하는 걸 문자로 되는 거를 이해하면 따라서 계산하는 것만 선생님들이 하는 걸 잘 살펴보고 저게 거꾸로 아 이걸 숫자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지?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2a는 몇 a예요? 5 A 맞아요. 그러면 A를 2번 더하고 A를 3번 더하니까 A를 5번 더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3A하고 2A면 문자가 같으면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5를 여기다 써.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수학을 못해요. 원리를 다 알아야지. 이거는 2A도 되지만 A2도 된다. A가 2번이구나. 곱하기니까 더하기 연수니까 A 더하기 A구나. 이건 A 더하기 A 더하기 A구나. 그러니까 A가 5개네. 그래서 5A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게 되면 여기다가 숫자를 어떤 걸 넣어도 5에는 다 성립을 해요. 됐어요? 이런 것처럼 숫자를 배우고 숫자를 중학교 때까지 숫자를 연산하고 계산하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만 안 쓰고 이렇게 식으로 써요. 여러 가지 식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그러다 보면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고 왜? 방정식은 뭐예요? 이쪽하고 똑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이게 X축을 또 뜻하는 거예요. X축에 있는 이게 Y값이라고 Y값 는 0 그러면 이게 Y는 0이라고 맞으니까 요 X축 위에 이거 X고 여기가 0이다 이런 뜻이야. 요 X를 구한다는 거예요. 방정식 요 X는 여기야. 이 0은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4는 0 2는 0 이렇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지난 요 점을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 이걸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걸 xy로 안 되고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먼저 배운다고 이렇게 당식 방정식.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냐? x축에 있는 한 점을 구하는 거예요. 부등식은 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영역을 구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와 식을 배웠어. 수도 배우고 이제 식도 배웠어. 그러면 이 한 점, x축에 있는 점 말고 xy에 있는 모든 점. 그래서 xy 요걸 배우는 거야. 좌표를. x좌표, y좌표 이렇게 한 칸. 오른쪽 칸은 좌석 표시처럼. 요 좌표를 배우는데 이 좌표를 배우는데 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 수의 규칙성 쌓기. 이게 나중에는 이 수의 규칙성은 수열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다시 또 배워요. 수열. 근데 가장 간단한 규칙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구단처럼 규칙성 1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머지가 있는 똑똑 떨어지는 것만 배워요. 처음에는 정비례하고 반비례로. 요걸 정비례 그래프라고 하고 요걸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고. 정비례랑 반비례랑 딱 배워요. 정비례는 곱하기고
그럼 배수 찾는 거예요. 1은 2, 이렇게. 2는 4, 이렇게. 이거는 배수 찾는 거고. 이거는 36의 약수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36의 약수를 대려면 1, 3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몇이 돼요? 10. 10. 10. 1은 2, 8, 26. 86. 3, 3. 12. 또 66. 66. 네. 그래서 이거는 1, 맞아요? 36. 2, 18. 3, 12. 6, 6을 찍어줘서 쫙 연결하면 요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반비례는 약수 찾는 것처럼 나오고 요거는 배수 찾는 것처럼 나와요. 이것들을 중1 때 찍어서 점들을 찍어서 쭉 연결해봐요. 그럼 함수가 나오고 그 함수 중에서 요거 정비례 함수 중에서 직선인 거 1차 함수를 그리게 하고 나중에 이제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곱해요. x 더하기 1하고 1차 함수 x 더하기 2하고 뭐 이런 거를 곱해서 1차 함수가 두 개가 곱해지면 2차 함수가 돼서 이렇게 곡선인 아니면 이렇게 곡선인 여기 두 개 나오죠?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워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까지 해갖고 수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만큼 요거 여기랑 요 두 개가 고등학교의 70%예요. 요거 두 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거를 진행해서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비와 비율, 비율도 중요하죠. 비율도 퍼센트. 비례식 계산하고 비례배분 계산도 중요한데, 요 비율 퍼센트. 요 비율 퍼센트는 분수와 연결이 되는 거고, 분수로. 100% 10집법과 연결해서 나중에 그래서 여기 분수와 연결해서 비율 퍼센트를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고 요 분수 배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계산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까지 요거랑 요거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요거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돼요? 이게 문자와 식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등식의 성질 이렇게 그래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요거 계산합법 알아야 되고, 요거 계산법 알아야 되고, 그죠? 여기 인수분해한 계산 요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방정식 풀이를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다음에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고등학교까지 갈 때까지 힘든 거는 요 부분이다. 중2, 중3. 요때 놓치면 다 놓쳐요, 고등학교 거를. 그 전까지는 빨리 쭈르륵 따라가고.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이게 도형에서, 그러면 뭐예요? 수하고 수의 연산이 있는데, 그걸 문자로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 식의 규칙성이 뭐라고요? 함수라고. 그러면 뭐라고요? 결국은 숫자의 규칙성이 뭐예요? 뭐 숫자의 규칙성을 문자로 쓴 규칙성이 함수라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쉬운 규칙성, 숫자의 규칙성은 2, 4, 6, 8, 이렇게 나오죠, 다음. 그럼 이게 뭐라고요? 2x라고. 첫 번째 거는 1 넣으면 2, 두 번째 거는 4, 세 번째 거는 6, 네 번째 거는 8, 이렇게 나오죠. y는 2x, 이게 함수라고. 규칙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결과고, 이건 y값 결과고, 순서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1, 2, 2, 4, 3, 6, 4,8을 찍으면 y는 2x의 곡선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수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문자로 할 수도 있죠. 문자로 하면 일반화돼. 다 쓸 수 없으니까. 2n 이렇게 쓰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2n. 왜? n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으면 자연수를 넣어도 2, 4, 6, 8 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문자로 표현해서 규칙성을 표현하면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짝수의 규칙성은 2n, 홀수의 규칙성은 2n-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수의 규칙성이고 이 위에까지는 수의 규칙성이고 요걸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도형이에요. 기하야.
어찌기 어찌하에서 도형을 기하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네. 도형을 기하라고 해. 도형을 기하. 자,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여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식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 그림 모양을 식으로 쓸 수 있는 걸 배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원의 방정식, 삼각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워. 나중에 합쳐져 이렇게 두 개가. 그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모양새가 입체다, 평면이다 이런 것만 배우다가 여기 직선이 뭐고 선분이 뭐고 직각이 뭐고 예각, 둔각 이런 것들 기초 용어들을 다 배워.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닮음하고 합동을 배워요. 도형의 합동 배우고. 그치? 대칭. 어? 합동 배우고 대칭 배우고 이거 봐. 이것도 생김새, 모양새나 이런 것만 배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가면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선을 하면 여기하고 동의각이 같아요, 억각이 같아요, 뭐 이런 것부터 중심각이 뭐예요, 이런 특성을 배워요. 간단한 특성. 여기도 도형에 이걸 합동만 배웠는데 이거는 삼각형하고 원하고 같이 삼각형하고 원하고 그려서 삼각형의 성질들을 배워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닮음 나왔죠, 닮음. 닮음. 이것도 뭐야? 합동이죠. 합동과 닮음. 여기서는 초등 때는 똑같은 것만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비율이 똑같은 걸 배워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게 닮음이에요. 이건 비례식과 관련된 거예요. 비례식과. 분수예요. 합동은 분수와 닮은 거고. 합동은 분수와 같고 이건 비례식과 같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요거랑 길이가 여기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고. 그래서 이게 A면 AA 곱해서 A제곱이 되고 요게 Bcm면 여기는 BB 똑같아서 B제곱이 되면 요 밑에 사각형하고 요거 사각형 작은 거 두 개 사각형을 더하면 여기가 C거든요. C 그래서 이게 C제곱이 돼요. C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찾은 거. 몇천 년 전에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찾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요. 피타고라스가 정리한 거예요. 이 공식을. 이게 제일 많이 써먹어요. 도형 공식 중에서 최고 많이 써먹는 거. 시험 보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일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때 삼각비는 뭐냐? 요 각도가 이 각도에 따라서 이게 1cm면 이 각도가 커지면 뭐예요? 요 값 줄죠? 요 값은 늘고. 그래서 가로값하고 세로값이 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각도에 따라서 요 x값하고 요 y값이 달라진다. 요 각도에 따라서. 그게 삼각비예요. 삼각형의 이 직각 말고. 여기에 있는 각도에 따라서 x값과 y값이 다르다. 이 각도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겠죠? 각도에 따라서 요거는 짧아지고 요건 길어지고 막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삼각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중3 때 삼각비를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삼각함수라는 걸 또 배워요. 그럼 이 삼각비가 뭘로 가요? 삼각함수. 원 이런 거는 뭐라고요? 원의 방정식. 뭐 이렇게 원하고 삼각형은 제일 많이 쓰여요.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다 함수로 방정식으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때 필요한 거 여기에 도형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의 특징들, 간단한 특징들. 원의 성질이 뭐냐? 원주각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게 이거의 2배라고 여기는. 2배. 요게 호가 같으면. 그 다음에 이게 원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직선으로 된다고. 직각으로 된다고. 이게 접한다고 한다고. 요런 것들을 도형에서 배우는데 입체도형 배우고 입체도형, 평면도형 배운 요게 나중에 뭐라고요? 고등학교 때 다 이렇게 함수에서 합쳐진다고. 그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단위예요. 이제 단위, 측정하는 거. 시간도 배우고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이런 거 배우고 무게 단위, 넓이의 단위 배우고 초등 때 배우면 이제 단위는 다 배웠죠?
근데 무슨 단위만 안 배웠냐면 이 삼각비, 삼각함수를 했을 때 호도법으로 각도에 따른 단위도 있어요. 네. 그거를 조금 배워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도형에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위에 있는 도형 배우는 도형부에서 도형 있는 걸 도형 있는 게 이게 원 배우면 원의 넓이, 원의 부피, 건넓이 이런 것들 간단한 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이에요. 도형을 이렇게 재는 거고 이거는 단위를 배운 다음에 그 단위를 재보는 거고 이거를 근사치로 어림짐작해서 재는 거예요. 범위로. 그러니까 이제 단위는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배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초등 때 이 단위를 못 배우잖아요. 명확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나도 배울 데가 없어. 배우는 데가 없어. 이거 없잖아. 배우는 거 없어요. 단위 배우는 게. 그래서 초등 때 단위를 놓치면 중학교 애들도 다시 초등과 갖고 다시 다 가르쳐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또 별도로 확률은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확실한 비율이요. 통계는 벌써 일어난 거, 통째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한 거야. 확률은. 이미 발생한 거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거다 이걸 하면 예측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런 거 봤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프의 종류들이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이런 종류들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통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이거는 시각화해서 나타난 거야. 시각화해서. 요 꺾은 선 위에 있는 요 선들의 규칙성을 수식으로 나중에 함수로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함수로 그래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함수가 제일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자, 통계는 통째로 일어난 거. 계산하는 거고 발생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발생했나. 그래서 도수분표, 다급표나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 나중에 초등학교 지나서 다시 또 배워요. 그러면 2학기 때 이거 조금 배우고 또 여기서 또 배워요. 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 통계 내는 거의 제일 대표적인 게 성적표예요. 성적표 나올 때 평균이 나오고 가장 가운데 값은 중앙값이에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중앙값. 최빈값은 제일 여러 번 나온 거. 4가 많이 나왔네? 그럼 최빈값이 4예요. 빈도수가 많은 거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은 이거 다 더해갖고 1, 2, 3, 4, 5, 6, 7로 나누면 돼요. 다 더해서. 삼포도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흩어져 있나라는 건데, 분사는, 어떻게 이것들이 흩어져 있나라는 모양새고, 표준편차는 그 답이 이게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나중에 수능 성적표나 이런 것들을 쓰고 점수 보고 그 가치 평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통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규칙성에 따라 똑같이 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가더라고요. 이거는 규칙성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 내는 방식이 똑같아요. 통계 내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확률은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나오는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 동전 던지면 요 동전 2분의 2분의 전체 두 가지 중에서 앞면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고 경우의 수를 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 나와요. 동전을 30번 던졌을 때 앞면이 15번 아니라 13번 나올 확률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과 6이 연달아 나올 확률은 뭐 이렇게 하면 점점 복잡해져서 계산하는 방법을 거의 이건 암기처럼 아이들 많이 외우더라고요. 이거는 규칙성 따라서 하면 되고 요거는 뭐라고요? 단위는 초등 때, 중등 때 명확하게 잘 배워주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 뭐라고요? 각도의 단위만, 라디안 같은 것만 좀 더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에서 중등 넘어갔을 때 어디서 제일 힘들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만큼
네. 이만큼. 이거랑 이거.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 조심해야 돼요? 이때부터 안 놓쳐야 돼, 이때부터. 네. 이때부터. 이것도. 네. 이것도. 이게 다 여기에 모여져요. 네. 그래서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인데, 여기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요거예요, 이제 2차 함수. 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걸 당연히 안다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나머지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게 이제 3학년 1학기 때 나와요, 3학년 1학기 때. 보통 1학기 때는 위에 있는 중학교 때는 1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학기 때는 수, 문자, 규칙성 여기까지 배우고 2학기 때는 평면, 도형, 측정, 확률 통계 이렇게 배워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중 1학년 1학기 하고 네. 중 2학년 1학기 하고 3학년 1학기를 한 다음에 네. 방학 때 한꺼번에 3권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게 좋다고. 네. 한꺼번에 만약에 선행해서 빨리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요거는 쭈루룩 보는 게 좋다고. 이것도 이렇게 쭈루룩 보는 게 좋고. 왜? 1학기 때는 뭐뭐 배운다고요? 수, 연산, 문자와식, 함수 이걸 배운다고. 2학기 때는 뭐 배운다고요? 도형, 이렇게 측정, 확률 통계 이걸 배운다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걸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것들 기본적인 설명들이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를 사가지고 중1, 1학년 1학기 부분, 2학년 1학기 부분, 3학년 1학기 부분을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해서 이렇게 10번 읽은 다음에 교육방송 보면 순식간에 따라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읽어야 돼요. 되게 도움이 돼요. 이해돼? 중1, 중2, 중3 거를 교과서를 계속 읽어서 1학년 1학기 읽고 2학년 1학기 읽고 또 몰라도 10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방송을 보면 충분히 혼자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이게 숫자에서 문자로 딱 바뀌기 때문에 익숙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익숙하게.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야, 애들이? 분수잖아, 분수. 분수 된 다음에 요혼합 계산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 똑같이 여기도 문자로 이렇게 뭐라고? 문자를 사용해서 이게 식계산을 해야 되잖아. 이게 식계산이 돼야 1차 함수, 2차 함수. 금방 해, 이건 이해만 하면. 식계산이 되면.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데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계산형 연습을 여기서 충실히 해줘야 고등학교 가서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여기 전체 나중에 이제 중학교 거 하고 나서 이거 왜 배우지? 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건 이거 왜 배우지? 이렇게 고등학교 거 다 해야 돼. 고1 때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고2 수준 가야 삼각함수. 상하에 하에 나오나? 삼각비를 왜 배우지? 그래서 나중에 띄어서 배우거든요. 근데 전부 다 나중에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모여요? 함수로 다 모여요. 이렇게 함수로. 그래서 함수를 정복하면 거의 수학 70% 이상 있는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초등 구간은 다 개성 설명했어요. 중등 구간도 몇 개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적인 거를 들어본 것도 있죠, 여기에. 그래서 중등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초등 구간 딱 되고, 6학년 몇 개 마무리하고, 중2부터 중2, 중3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바빠갖고, 학생이 바빠가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